북한의 일기예보는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도 생산, 발표하고 있는데요. 기상청에서는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 증대를 대비하고 북한 지역 방문자와 주민을 위해 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북한 27개 도시에 대해서 예보를 생산,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기상청 홈페이지 내 북한 예보를 통해 매일 5시, 11시, 17시에 발표되는 모레까지의 단기 예보를, 매일 6시, 18시에 발표되는 향후 10일까지의 중기 예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측, 분석, 예보, 3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예보가 생산되지만 복잡 다변화하는 자연현상을 100%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현 과학기술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예보 정확도를 결정짓는 3요소는 관측, 수치예보 모델, 예보관의 역량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 출발점인 관측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바다나 산과 같은 곳에서는 관측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고요. 계산이 이루어지는 수치 모델 격자점마다 관측 장비가 정확히 위치하면 좋겠지만 각각 설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인근 지역 관측값을 기반으로 격자점 값을 추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화면에 좌측 끝 온도가 0도고 우측 끝 온도가 10도라고 하면 가운데쯤의 온도는 5도일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셈이죠. 두 번째는 방정식 자체가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물과 같이 흐르는 대기의 흐름을 방정식으로 변환한다 하더라도 엘니뇨, 라니냐가 왜 나타나는지 등 아직 규명되지 않은 방정식이 많기 때문에 예측 역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좁은 국토에 산지가 많은 복잡한 지형 특성,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기존 기록을 경신하는 극한 기상의 빈발도 한반도의 예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고요. 나비 효과로 비유되는 카오스적인 대기 흐름 자체의 불규칙한 특성 자체도 예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정확히 같은 곳에서 나뭇잎을 수차례 떨어뜨리더라도 지면에 나뭇잎이 착지하는 위치가 계속 달라지는 점, 시냇물에서 나뭇잎을 같은 곳에서 100번이면 100번 흘려보아도 냇가 반대편에 도달하는 위치는 매번 달라지는 점도 이와 같은 카오스적인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연현상을 완벽히 예측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생산된 예보는 전달되어져야 하는데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러하듯 생산된 예보는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외부에 알리게 됩니다.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는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유관기관 지원 정보 시스템, 자체 운영, 기상방송 등을 통해 모두 활용해서 통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외부에 통보가 되면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제 분야, 국가 안보를 위한 국방 분야, 전력, 에너지, 농림, 수산, 축산자원, 교통운수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상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날씨 정보가 많은 분야에 부가가치를 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비게이션을 한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날씨를 뜻하는 웨더와 내비게이션의 합성어인데요. 현재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 상황은 고려가 되지만 날씨의 실황이나 향후 예보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날씨까지 고려한 교통량이나 길 안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날씨 정보는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데다 줄기세포와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분야와 접목해 그 분야와 융합하고 진화하고 부가가치를 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방제와 더해지면 방제기상, 농림과 더해지면 농림기상, 수문과 더해지면 수문기상, 스포츠와 더해지면 스포츠기상이 되는 시기죠. 날씨 정보는 미래에 더욱 가치 높은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가치 있는 기상 정보는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와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로 보는 북한 사회 시간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날씨와 예보 생산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